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욱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합니다. 이제 8월 22일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오늘 일요일인데요. 일요일날 오후 되면 뉴스가 본래 많이 나오는데 다른 어느 일요일보다도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대부분이 우리 국민의힘 관련된 뉴스인데요. 별로 안 좋은 부정적 뉴스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마음이 편찮으실 테고요. 뉴스를 전달해드리고 분석해드리는 저도 사실 스트레스 엄청 받네요. 좋은 뉴스를 가지고 그야말로 장밋빛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내년 대선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큰 그림, 그리고 그러한 큰 그림 속에 멋진 이런 이 작품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지금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뉴스를 전달하는 저도 좀 힘이 좀 빠지고요. 아마 들으시는 여러분들께서도 굉장히 열불 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예, 그렇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큰 일을 하려면, 흔히 옥동자를 날려면 고통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좋은 생각을 가지고 뉴스를 전달해 드리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받아주시고 그래서 국민의힘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이 모멘텀을 만들게 되기를 비능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오후에 그리고 어제 주말하고 오늘 일요일 날이요,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열심히 뛰어다녔다고 그래요. 뭐 때문에 뛰어다녔겠어요? 선관위원장을 지금 빨리 임명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내주 26일 날은 선관위원회가 발족을 해야 돼요. 이게 경진위에서 최고위원회에 보고해가지고 최고위원회에서 이 도장 빵빵 딱 찍은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하고 월요일 날은 최고위원회에 이준석 대표가 내가 뛰어다녔다,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렇더라, 그래서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부 조율 과정을 거치면 26일 날 선관위원회가 발족할 때 임명장을 딱 선관위원장한테 줘야 돼요. 그래야 이제 선관위원장도 선관위원들도 구성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바쁘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바쁘게 돌아가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쁘게 돌아가야 엉뚱한 생각들을 안 해요. 엉뚱한 생각 안 한다는 얘기는 쓸데없는 분란을 일으키는 생각을 안 해. 특히 이준석이. 왜냐하면 지금 현 이 사태의 분란의 최종적인 책임은 전부 이준석 대표한테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물론 이거를 세밀하게 따지면 윤석열 총장 캠프 측에도 좀 문제가 있고, 또 이 원희룡 측에도 문제가 있고, 이준석도 문제가 있고, 그 중간에 또 이런저런 사람들 다 문제들이 조금씩 있죠. 예, 그렇지만은 큰 틀에서 보면 이준석 대표가 리더답게 이거는 모든 게 저의 불찰입니다, 저의 생각 잘못입니다, 이렇게 하고 빨리 사과를 하라 이거예요. 근데 죽으라고 사과 안 해요. 쓸데없는 자존심은요, 이준석 대표의 자존심은 어디서 살아나느냐? 내는 정권 교체를 하면 본인의 자존심은 자존심대로 사는 거지만요, 그야말로 국존심이 살아나요. 어떤 국존심이냐?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 돌아간다는 헌법적 가치를 되찾았다, 이런 큰 틀에서의 대성공이 오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자존심을 걸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사과해, 그렇게 내가 잘못했나? 나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어거지로 이 의혹을 내세워가지고 그걸로 밀어붙이는 당원, 국민, 야권, 이 사람들이 잘못이야. 나는 잘못 하나도 없다고. 지금 그런 시각을 갖고 있다라고 보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진정한 사과 한마디도 안 하고 있고 계속 해명만 해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조직 생활 다 해보셔서 알잖아요. 높은 사람은요, 잘못됐을 때 책임지기 위해서 있는 이 역할도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봐요. 지휘하는 역할, 지시하는 역할, 그것 못지않게 책임지는 역할이 굉장히 커. 이준석 대표는요, 젊은 나이에 일찍 출세해서 그런지 사회생활이 정말, 이준석 대표 사회생활이라는 게 뭐 있어요? 정치평론으로 다니는 것밖에 없잖아요. 미안한 얘기지만. 무슨 교육사고 한다고 하지만 그게 무슨 거기에서 인생, 인간관계, 사회관계 배웠으면 지금 이렇게 지금 이 국민의힘의 내부 상태를 빠뜨렸겠어요? 부족하지, 그런 점이요. 그러니까 자기 개인적인 사적 자존심을 걸다 보니까 대변인 통해서 사과만 하고 본인은 사과 안 해. 문재인하고 이건 똑같아요. 문재인 대통령 제대로 사과하는 거 봤어요? 안 하잖아요. 수보회 때 유체 이탈 화법 쓰고 말잖아요. 아주 나쁜 짓만 배운 거예요, 지금 이준석 대표가. 그러니까 이거 불을 꺼야 되니까 어제하고 오늘 선관위원장에 그동안에 거론된 6명을 전부 다 만났다고 하는데요. 누구를 만나서 어떤 얘기를 나눈지 개별 얘기는 지금 뉴스에 1차 나오지 않고 있고요. 다만 정원 총리, 전 총리를 만난 내용만 지금 조선일보에서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어요. 이거 조선일보 없으면 우리가 이거 방송도 못해요. 예. 그렇잖아요. 방송하더라도 반나절 하루 종일 기다려야 나오죠. 참 그런 측면에서 조선일보 정말 고맙습니다. 예. 조선일보가 단독 보도했어요. 단독 보도.
그래서 제가 전화드린 건데 지금 6명을 만났는데 이 6명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제가 그동안에 나왔던 기사를 쭉 보니까 6명이 누구로 압축되냐면요. 정홍원, 강창희, 그러니까 강창희 국회의장, 정홍원 총리, 정병국 의원, 그 다음에 황의여 전 대표 겸 무슨 장관 했죠? 교육부 장관 했나요? 그 다음에 김황식 전 총리,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똑부러지게 안 해갔다고 한 사람은요. 김병준 비대위원장 한 명이에요. 내가 그래도 명색이 당 대표했는데 뭐 이러면서 특정 캠프에 가지도 않을 것이고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선관위원장 뭐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체 그래서 이 나머지 정호원 총리를 제외한 나머지 분들한테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또 했는지 반응이 어땠는지 전혀 나와 있지 않고요. 이 국민의힘 관계자가 조선일보와 통화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국민의힘 관계자가 알려줬어요. 이준석 대표가 오늘 오후에 서초동의 한 사무실에서 정청 총리를 만나서 선관위원장 인선 문제를 논의했다. 그러면서요. 정홍원 총리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뜻을 밝힌 것으로 안다. 이렇게 딱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나머지 분들 얘기 안 나온다는 얘기는 그래 뭐 날 찾아줘서 선관위원장 모시겠다는 거 당신의 진의는 내가 고맙게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러면서도 이 개중에는 이준석 대표 똑바로 좀 잘 좀 해. 이런 얘기를 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제가 뭐 대충 이 선관위원장 거론되는 분들의 성품 이런 걸 제가 뭐 직간접적으로 아는 분들 몇 분 있는데 이분들 중에는 점잖하게 야 좀 잘 좀 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도 남을 분이 있어요. 제가 뭐 누구라고는 저도 틀릴 수도 있고 유튜브 방송도 또 뭐라 그럴까요 공론화 시키는 기능이 좀 있기 때문에 좋든 안 좋든 저는 뭐 거기 누구라고는 얘기할 수 없고요. 그만큼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이준석 대표가 선관위원장을 인선하는데 지금 우리 국민의힘이 굉장히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 이 위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다라는 측면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이준석 대표 이 당 관계자가 조선일보에 얘기한 거예요. 23일날 선관위원장 후보를 잠정 결정해서 이를 놓고 최고위원들과 최종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주말 이렇게 딱 밝혔고요. 그 다음에 이준석 대표가 직접 조선일보하고 밝힌 얘기는 주말 사이에 여러분을 찾아뵙고 선관위원장 인선 문제를 상의 드렸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 이것이 딱 이준석 대표의 입장문입니다. 본래는 이준석 대표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서병수 전 경선준비위원장을 선관위원장으로 하려고 최고위원들한테 전화를 해서 딱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최고위원들 일부가 이걸 언론에 딱 깠어요. 난 절대 못하겠다. 이건 이준석 대표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왜 그러냐? 서병수는요. 현 이준석 대표의 비서실장 서범수 의원의 친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후보들이 이거 공정성에 문제가 있구나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서병수 위원장은 경선위원장도 안 하고 선관위원장도 안 하겠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 제발 말 좀 아껴라. 말 좀 하지 말고 근실하라. 이렇게까지 직격탄을 가했어요. 자, 그래서요, 이제 정홍원 총리가 될 것이 거의 제가 보기에는, 사실일 것 같고요. 이제 다른 후보들의 입장이 문제예요. 왜냐면 정홍원 총리는 우선 검사 출신이라고 하는 것이 윤석열 총장하고 똑같은 공통점이고요. 지난 5일날 휴가 때 윤석열 총장이 맨 먼저 휴가 첫 탄으로 방문한 사람이 바로 정홍원 총리예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 캠프는 그 당시에 회동을 한 직후에 보도자료를 만들어가지고 뭐라고 밝혔냐. 윤석열 전 총장은 폭넓은 국정운영 경험이 있는 국가 원로인 전 총리를 만나서 다양한 사회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고언을 들었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캠프에서 예를 들어서 서병수 위원장이 공정성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반대했다고 한다면 정원 총리도 공정성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의 입장을 내놓을 수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또 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큰 틀에서 봐줬으면 좋겠다.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큰 틀에서 뭐냐? 경력이 좋아요. 이분은. 우선 2004년도에 중앙선관위에서 상임위원, 장관급 배우인데요. 상임위원을 했고 2012년도에는 한나라당 공천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새누리당 공천위원장을 했어요. 자, 이걸 보면 이 공천, 이 선거, 뭐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2013년 박근혜 정부 1기 초대 총리를 했어요. 그래서 정통 이념적으로 보면 우리 보수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는 분이 맞고요. 그리고 행정 경험, 또 선거 더더욱이 선거 경험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 정도면 훌륭한 자질을 갖춘 분이 아니냐라고 저는 일단 판단을 하고 싶고요. 최고위원회에서 각자 의견이 있겠지만은 특별한 특단의 하자가 없는 한 그냥 수용하고 넘어가자.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제일 그래도 지금 거론되는 분들 중에서요. 나머지 일부 거론되는 분들 중에서는 나는 정치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평소에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정홍원 총리가 그냥 무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러는 가운데 조선일보에서 또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제는 집안 싸움에 너무나 윤석열, 이준석 둘 다 에너지 손인이 크다 이거예요. 그래서 국면을 피해야 되겠다. 그래서 휴전 모드로 돌입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발 좀 에너지 소진이 돼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정말 큰 틀에서 정권 교체를 하자고 하는 이런 대의 목표, 여기에 공감을 하면서 이 공면을 피하는 휴전 모드로 돌아섰기를 저는 바람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상황이 있었느냐? 왜 휴전 모드로 들어가지 않을 수 없느냐? 우선 국민의힘도 그렇고요. 윤석열 총장도 그렇고 지지율이 쭉쭉 빠져요. 이거 위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당도 빠지고 후보도 빠지고 그러면은 결국은 다 망하는 거예요. 공멸 위기감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때가 내부적으로 너 잘났네, 내 잘났네. 너가 잘못 많이 했네, 나는 잘못이 없네. 이런 걸 따질 때가 아니에요. 지금 집안 싸움 할 때가 아니고 뭘 해야 되느냐? 지금 민주당을 대상으로 해서 강력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을 대상으로 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야 돼요. 오늘도 김기현 원내대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뭡니까? 바로 언론중재법. 언론중재법 얼마나 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필리버스터까지 그리고 우연소송까지 제기하겠다. 지금 그런 입장문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학법 얼마나 이거 악법이에요. 사학법과 그 다음에는 언론중재법 통과 강행을 막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투쟁 수단을 다 동원하겠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네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 따질 여유가 지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투쟁력은 정부 여당을 상대로 딱 모아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부에서는 이제 휴전 모드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내부 전열이 선관위원장이 일단은 옹립이 되면 선관위 체제로 딱 넘어가면서 아무래도 선거관리가 지금 당무의 절대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준석 대표가 이런 선관위 역할과 기능, 임무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자제해야 되고요, 본인 스스로가. 그리고 어느 분이 됐든 간에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분들 보면 이 정치적인 역량과 이 행정 경험, 그리고 그 다음에 인격적인 측면에서도요, 어느 분, 6분 다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호락호락, 이준석 대표의 어떤 선관위의 어떤 이 경선 관리 전략과 운영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선관위 체제로 들어가면 이준석 대표보다는 선관위원장의 중심을 갖고 딱 나가면 다시 일사불란한 당의 이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기대감을 한번 가져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홍준표 의원 얘기를 좀 할게요. 이 홍준표 의원이 그동안에 윤석열 총장, 그 다음에 최재형 감사원장, 대통령 하려고 나왔냐? 아니면 당신들은 대통령 시보하려고 나왔냐? 검사해봐야 대통령이 할 일이 1%밖에 되지 않는다는 등 많은 비판을 쏟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홍준표 의원의 후보의 발언을 두고 일부 이제 보수 유튜브들도 이 비판을 했겠죠. 또 일부 언론에서도 비판이 나왔고, 또 당내에서도 비판이 좀 나왔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홍준표 의원이 매우 이례적으로 보수 유튜버들에 대해서 완전한 비판을 하고 있어요. 정권 교체가 방해가 된다. 자중하라. 이렇게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자, 뭐라고 했냐면요. 대선 앞두고 또 왜곡된 식정과 자극적인 썸네일로 보수 발언들을 거짓 선동하고 근거 없는 희망 고문을 하고 있는 것은 유감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관해서는요, 이 동아일보 보도인데, 일부 보수 유튜버들이 윤석열 총장을 옹호하는 반면에 이준석 대표와 홍 의원을 비판한 것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다. 이렇게
해석을 당 안에서는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홍준표 캠프의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와 윤 총장 간 갈등을 포함해서 보수 유튜버들이 과도한 표현으로 당내 갈등 상황을 부각시켜서 적전 분열 상황으로 흘러가는 것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이런 비판을 하고 이런 비판들이 원인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자, 저도 이제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지적하는 데 대해서는 일단 한번 평가를 해봐야 되겠죠. 그러나 사람이 10명이면 10명이 다 자식이 2명이면 3명이면 자식들이 다 효도만 합니까? 하다 보면 효도할 때도 있고 조금 불효할 때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 언론이나 아무리 세계적인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르몽드지, 예? 그 다음에 등등 우리 국내에서 또 대형 우리 보수 이 언론들 다 마음에 들 수 있나요? 홍준표 후보 생각에 다 마음에 들 수 있겠어요? 안 드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안 드는 부분은 안 드는 부분대로 이렇게 공론화시켜서까지 비판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 예. 똑같아요. 홍준표 후보가 얘기하는 걸 누가 다 좋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상대성이 있는 거예요. 환경에서부터는 상대성이 있고 또 유튜브 보면 유튜브 매체마다 또 특성들이 다 달라요. 사람 특성들도 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가 지적하는 부분 또 저를 포함해서 유튜브 하는 분들도 참 따가운 지적이지만은 또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나친 자극적 비판은 삼가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는 이재명, 저도 조금 전 방송을 통해서 얘기했는데요. 이재명 지사가 지금 굉장히 곤궁한 국면에 빠져들고 있잖아요. 떡볶이 먹방이 정점을 찍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제를 바꿔야 되잖아요. 자기가 위기 국면, 수세 국면을 공세 국면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책을 갖고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이재명 하면 기본소득, 기본주택, 이 기본자 들어간 건 다 이재명 브랜드예요. 이걸로 밀어붙였는데 최근에는 이 먹방 사건이 나온 이후에는 또 주 4일째, 그 다음에 세종시에 완전한 이 세종시 분원을 제대로 설치하겠다. 이런 거를 지금 주창하고 있고요. 주 4일 근무제는 양승조 현 충남 지사가 주창했던 건데 이거야말로 계승할 만한 공약이다. 이러면서 주 4일제 목표로 가야 되겠다. 이런 것을 이슈화 시키고 있어요. 한마디로 꼼수인 거죠. 그 다음에 백선엽묘 이장해야 되겠다라고 똑부러지기는 또 얘기 안 해요. 그러면서 이 친일 행적을 한 데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겠다. 이런 또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강성 이 대깨문들의 지지도 받아야 되겠고 중도층 지지도 받아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국면 전환을 노리고 있는 이재명 지사 사과 한 번 했지만 그 사과의 진정성 미안하지만 저는 별로 믿고 싶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이번 이제 쿠팡 이 화재 사건에 이재명 지사가 갔느냐 안 갔느냐 이게 논란의 핵심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의 한 현직 소방관이 재난 있을 때 제발 정치인은 좀 오지 마라. 안 오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다. 예, 그리고 본인은 이재명 지사가 그때 안 오기를 잘했다. 이렇게 본다. 왜냐하면 이 소방관은요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관입니다. 오히려 정치인들이 많이 오면 사진 찍고 어쩌고저쩌고 의전상 현장 활동에 오히려 방해만 된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데요. 자, 옳은 얘기예요. 상당히 옳은 부분도 많아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볼 때 이 현직 소방관이거든요. 그것도 경기도에 있는 소방관이에요. 이거 경기지사가 누구예요? 이재명이잖아요. 이재명하고 이 소방관하고 혹시 뒤에 무슨 음흉한 거래 때문에 이런 느닷없는 입장문을 내는 것이 아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느닷없이 주 4일째 아니 양승도 지사 공약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왜 진작에 주 4일째 얘기 안 하고 왜 하필이면 지금 얘기해요? 이거 수상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외교안보 정책, 분권 정책 이거 어제 오늘 계속 내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경기도 현직 소방관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정치인이 안 온 거 이재명이 안 온 거 오히려 잘한 거야. 물론 이런 비판 항상 많아요. 항상 많어. 그렇기 때문에 정말 현직 소방관이 소신껏 얘기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시기적으로 볼 때 약간 애매하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낙연 이 전 대표 추미애한테 되게 요새 비판받고 있죠. 당신이 말이지 당 대표하고 총리할 때는 검찰개혁 손도 안 대고 코 풀으려고 어영부영 하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수사 기소 분리하자 그러면서 검찰개혁 시즌2 하고 있는데 웃기는 거다. 입으로만 하지 말아라.
엄청 얻어맞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낙연 대표가 검찰개혁 시즌2 기필코 완수하겠다. 검찰개혁 특위 민주당 안에 빨리 설치해서 재가동해달라. 이런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자, 이낙연 대표 급하기는 급해요. 자, 이러니까 추미애 후보한테 비판을 받죠. 예. 자,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고요. 또 오늘 심야 방송 뉴스가 좀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피곤한데요.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제 방송 많이 봐주시고 귀담아서 시청해 주셔서 고마운 마음을 갖고 피곤하더라도 딱 참고 견디면서 마지막 방송 하나만 더 해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